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거라서 할 얘기는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회담 시간이 생각보다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저녁 6시 11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이 약 25분간 진행됐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그리고 코로나19와 공급망 위기를 겪고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이죠.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또 두 정상이 처음 만난 만큼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애도와 감사의 말도 오갔는데 먼저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当选后呢，我们以通话、后置信函等方式进行了多次沟通，体现了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 자, 회담 끝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하고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푸놈펜 성명을 내고 북핵 억제를 위해 미사일 정보 교환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 등을 포함한 안보 협력 방안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더라도 한미일 세 나라의 이 같은 긴밀한 움직임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데요. 특히 한미일 공동성명에선 대만 해협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혔는데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동참하는 걸로 또 한국이 선명하게 노선을 정리했다는 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모두 발언 후반부에 시진핑 주석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는데 중국의 불편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해석됩니다. 자, 한중 두 나라의 관계로만 보면은 사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내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사드 기지의 상시 접근권이 강화되면서 기지 운영은 정상화 수순에 들었습니다. 중국은 평소에 사드가 중국의 안보 전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도 중국 측이 원론적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이 시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이죠.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지 약 4주 만에 정 실장까지 조사를 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조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1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실장이 오늘 아침 9시쯤 취재진을 피해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언론에 공개된 모습이 사진 한 장일 정도로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문데 이번에도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차례 뇌물을 받거나 수백억 원대 수익을 약속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었는데요. 이 대표 관여 여부도 묻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의 혐의 사실들을 세세하게 따지면서 반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진술에만 의존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영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 집에서 뇌물을 줄 때 CCTV에 안 찍히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갔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현장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충분히 현장 조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다며 수사팀을 고발한 데 대해선 거대 정당이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건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사가 오늘 하루로 끝날지 더 필요할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공개한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일부 희생자들의 이름이 삭제되기도 했고요. 주한 대사관 중에 한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개를 두고 진영을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민들레가 어제 공개한 전체 희생자 명단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들이 항의와 삭제 의사를 전달하자 성만 공개했다가 다시 전체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그 수가 20명 안팎까지 늘어났습니다. 취재팀과 연락이 닿은 유가족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손이 떨려 이해를 못했어요.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락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거든요. 이름이 공개된 외국인 희생자의 유족들 역시 일제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의 유족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를 원치 않았고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대사관 한 군데는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해외까지 논란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이 진영과 관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총리는 물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번에 155명 명단 공개된 거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시의원 등은 명단 공개를 주도한 민들레 등을 고발했고 진보단체인 민변도 유족들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SNS 등에서도 시민들의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등도 이름을 몰랐지만 추모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는 식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 9.11 테러 때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건을 기억하도록 명단을 공개했다는 옹호 의견도 보였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뒤 유족을 사칭해 추모 공간에서 식사와 후원 등을 제공받은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12구 참사로 경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기동단 간부가 시민을 폭행해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식당 의자와 주먹으로 시비가 붙은 시민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식당들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 그제 저녁 8시 반쯤 경찰관이 5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근처 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처음에는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목에서 50대 남성이 피우던 담배 연기가 근처의 식당 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과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밀려 넘어지자 남성의 일행이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다시 돌아와 시비가 붙었던 남성과 다른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폭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시간쯤 뒤인 밤 11시 20분쯤 경찰관이 술집에 있던 의자로 2차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남성을 때렸다는 신고였습니다. 당시 술집 안에 있던 목격자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면서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더 심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폭행 신고가 접수돼 입건된 경찰관은 서울경찰청 기동단의 경강급 간부.
경찰은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뒤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기가 대기 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동 단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기동단 관계자는 반성하는 기색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조만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운전자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불길 속에서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 쪽 문을 두드려 봅니다. 또 다른 남성이 일행에게 달려가 차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립니다. 유리창 못 깨야 돼. 유리창 깰만한 거. 빨리 아주 사람 더 했다니까. 승용차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운전석에는 60대 남성이 정신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남성은 안간힘을 다해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연기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금방이라도 차량이 폭발할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차 터져!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에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운전자는 부축을 받으며 차를 빠져나옵니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관들이 차량에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4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사고 차량 뒷 범퍼와 옆면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검게 그을렸고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 4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운전자를 구해냈고 구조된 운전자는 약한 화상을 입었지만 이들 덕분에 큰 화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차가 빨리 달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따로 없이 그냥 다 거기 계시던 분들도 그런 거 앞뒤 그냥 생각 안 하시고 구출하신 것 같아요. 경찰은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운전자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